긴가민가 시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테마가 뜨고 지고 있습니다. 이 테마도 단기로 그칠 테마인지 아니면 메가 트렌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테마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배당주 타임 시대. 배당주 투자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찬바람 불 때 생각난다는 연말 배당 아직 이른감도 있고요. 8월에 보너스라고 불리는 중간 배당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배당주 투자일까 싶으실 겁니다. 그 궁금증은 잠시 후로 미뤄두고요. 일단 배당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배당은 기업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팔지 않아도 현금 창출이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고요.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오히려 배당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두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신감이죠. 연금 주머니가 빵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봤을 때 기업 내용이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판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배당주 투자 타이밍일까요? 먼저 타이밍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배당, 연말 배당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 8월부터 10월 사이가 투자 수익률이 높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 8월 시작이니까 미리 좀 관심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배당 수익률이 예금 금리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 안정성 매력까지 돋보이는 배당주 투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기업들도 배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중간 배당 지급 총액을 살펴봤더니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요구 확대 측면과 더불어서 올 상장사 증권 중간 배당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롯데 지주나 현대모비스는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도 했고 KCC 같은 기업은 분기 배당까지 실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 그리고 주주들 사이에서 배당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내다봐야 될까요? 배당 수익률과 배당 신뢰도 측면에서 종목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요즘 주가 흐름도 좋은 효성, SO일이 있을 것 같고요. 7년 동안 중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포스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 배당을 목표로 과연 어떤 종목을 미리 살펴볼지 저희와 함께 유망주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테마가 왜 핫한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설명을 들었듯이 상장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배당주 선택이 이제 필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유독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좀 했다 보니까는 배당주에 대해서 주목이 더욱더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은행 예금보다도 오히려 연 5%까지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배당에 오히려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배당이 더욱더 매력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을 더더 높게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증시 또한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대다수 종목들도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배당 수익률을 좀 누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다른 종목군이라든지 어떤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배당주에 좀 더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 둔화라든지 또 금리 인하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 이런 배당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배당주 찾으려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어떤 종목 골라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외주 잡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죠. 네, 일단은 배당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 배당을 실시를 한다는 이제 기업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조금 배당주를 고려를 하실 때는 바로 그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함정이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배당률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주가 자체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물론 배당 수익률이 어렵지만은 오히려 주가 수익률 자체는 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한 해 동안에 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물론 수익이 잘 난다면은 다행이겠지만은 만약에 그 해 동안에 어떤 좀 사업적인 부분들이 아쉽게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배당 쇼크라는 리스크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과거에 몇 개의 또 기업들이 좀 나타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익성 가능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시면서 배당주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수가 또 이렇게 배당을 또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대주주 지분율이 워낙에 높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거래량이 또 적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래량이 얼마만큼 좀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되시죠. 그만큼 거래량적인 부분에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관심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이 제일 유망한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 전기가스업, 금융업이 전통적인 배당 업종이라고 꼽히는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최근 증권사에서는 자동차나 철강 업종까지 확대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배당주 하면은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전통적인 배당주에 좀 관심이 몰렸었는데 오히려 유독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금리 인하 때문인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시면 좋겠지만은 새롭게 주목이 되는 업종군이 또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이제 증권주의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는 자금이 이렇게 시장에 좀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두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올해 배당주로서의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배당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워낙에 주목이 되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된 좀 업종군들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전통적인 배당 업종군도 따져보시면 좋으시겠지만은 새롭게 수익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업종군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 이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유망주에 대한 시각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흐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 흐름, 요즘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종목을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효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효성이라는 종목 자체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비상장 자회사라든지 지분법 손익 등으로 인해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자체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주가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또 관심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향후 다시금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효성이의 효성이의 경우는 좀 거래량 자체가 좀 불리하게 좀 적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조금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종목이 새롭게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지만은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큰 폭의 주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가를 조금 더 짧게 잡고 76,800원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SK텔레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주의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배당주로 주목이 되었었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종목이기도 하죠. 또한 멀리 내다봤을 때는 5G 이동통신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높은 점이 충분히 다시금
매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그동안의 배당 관련주로 항상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대형주로 주로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 배당주 시즌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따라서는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탑픽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효성, SK텔레콤 그리고 삼성전자 중에 탑픽 한번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안에서 탑픽 종목 SK텔레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대형주에 관심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 투자분들한테 좀 유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일봉을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안에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가격대를 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에서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어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20월선에 올라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추세로 방향을 잡는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가액은 좀 더 높게 잡아드려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28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24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4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